안녕하세요. 프리토크쇼입니다. 대한민국 안보위기, 부정선거의 일상화. 만약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부정선거로 당선됐거나 아니면 선거 때 전자개표기를 쓴다고 하면 다른 정치 세력이나 아니면 외국에 약점이 잡히는 겁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의 총책임자는 이명박이다.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은 이명박이 서울시장일 때부터 이명박이 부하였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자 원세훈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되었다. 안전행정부 장관 원세훈이 국정원장이 되었다. 국정원장도 장관급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는 국정원,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부총리급이었다. 원세훈이 부정선거를 한 것은 알려진 사실인데 과연 원세훈이 부정선거 총책임자였겠느냐 이 말이다. 이명박은 보고를 받았다. 이명박 최대의 범죄는 18대 대선 부정선거다. 알려지고 또 입증된 부정선거 사례들만 가지고도 18대 대선은 선거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아주 희한하게 대법원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선거 무효 재판을 하지 않았다. 왜냐?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기형적인 권력구조인데 선거 무효 판결이 나면 대법관인 중앙선관위위원장이 패소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선거소송은 180일 이내에 신속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선거소송은 선거무효소송 또는 단선무효소송을 말합니다. 법원은 그 법을 자기 멋대로 훈시규정이라고 짓거린다. 그러면서 재판 진행을 촉구하면 헌법에 있는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는 내용을 들먹이며 간섭하지 말라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법관이 양심을 팔아먹었을 때 그 말을 들먹인다. 성기 2018년 4월 4일 KBS 추정 60분 사법부의 민낯 법관 블랙리스트 편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부분은 대법관들이 자기들에게 충성하는 판사를 왕당파라고 기재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왕당파는 공화주의의 반동 세력인데 대법원 스스로 반동 세력임을 자처했다. 선거 때마다 전자개표기를 쓴다는 것은 대한민국 인민 누구나 알고 있다. 전자개표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컴퓨터 시스템, 전산 조직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16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 판결문에서 전자개표기가 전산 조직이 아니고 컴퓨터 없이 스스로 작동하는 단순 기계장치라고 사기를 쳤다. 이 판결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대법관인 이용훈이 중앙선관위위원장이 되고 그 이용훈이 정관 변호사가 되어 선거소송의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 이후 이용훈은 대법원장이 되었다. 우리가 남이가 18대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위원장이었던 김능환은 퇴임 후 자기는 권력욕 없는 천백리였다는 식으로 앞으로 편의점 점장을 하며 먹고 살 것처럼 쇼를 하고는 법무법인 율촌의 정관 변호사가 되었었다. 부정선거 여론 흐리기용 연막작전이었던 것이다. 그 역시 선거소송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을 맡았었다. 대한민국 안보위기 새누리 체제. 우리가 난이가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그의 사상은 주간의 야거나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 라면의 상식화였다고 한다. 한마디로 인민의 식민화다. 인간성의 파괴는 New World Order의 새누리 체제의 목표다. 새누리당은 이름까지 새누리당으로 바꿨었다. 이 그림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말을 메모로 남긴 것입니다. 민정수석은 전두환 정권으로 따지면 이학봉이에요. 그리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은 자살했다고 하는데 의문사죠. 그 그림 잘 안 보이셨을 텐데 이거를 썸네일로 해놓겠습니다. 주간의 야간화는 무슨 말인가? 신은 밝은 낮에 활동하고 어두운 밤에 쉬도록 프로그래밍 해놓았는데 주간의 야간화는 밤낮 할 것 없이 생산활동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휴일의 평일화도 마찬가지로 노동착취다. 가정의 초토화는 무슨 말인가?
사랑은 비과학적이고 신비로운 말이지만 제5원소라고도 하죠. 가족은 그 사랑과 혈연으로 만들어진 개인과 개인 간의 연대의 핵이고 삶의 마지노선이다. 가족이 감옥에 갇히면 가서 찾아주고 병에 걸리면 돌본다. 해고와 경쟁의 논리로 불안정한 고용을 받아들여야 하고 집과 빚의 압박이 쫓기면 맞벌이와 투잡, 쓰리잡에 내몰리는 인간은 외로운 노예가 된다. M4 세대가 무슨 말인가? M4 세대라는 게 무슨 말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의 위기다. 역사를 돌아보면 19세기 때 미합 중국이 조선과 일본의 함대를 끌고 와서 대포를 쏴서 개항을 시켰다. 그리고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맺었는데 치해 법권이 있는 불평등 조약이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소파도 마찬가지다. 여중생 2명을 장갑차로 깔아뭉개 죽인 미군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처벌을 못했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미합 중국은 필리핀을 지배하기로 하고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기로 암약하고 야합했다. 테프트는 미합 중국 대통령을 지냈다. 일제가 물러난 고려반도에 미합 중국이 들어온 것이다. 미합 중국이 순수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줄까? 대한민국 안보 위기의 첫째는 유전자 조작 식품 GMO다. GMO는 몬산토사에서 만들었다. 통킹만 조작 사건으로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 미합 중국이 베트남 공중에서 고엽제를 살포했는데 그 고엽제를 만든 회사가 몬산토다. 몬산토 최대 주주는 유대인 빌 게이츠라고 한다. 빌 게이츠는 인도에서 인민을 기니피그 삼아 생학 실험을 하다가 인도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백신 접종이라고 하고요. 피해자가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GMO를 러시아 땅에 들여놓으면 사형으로 처벌한다고 한다. 최대 사형으로 처벌한다고 하고요. 생화학 무기라는 인식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의 GMO 수입국이다. 식약처가 무용지물이 된 것은 한미 FTA 때문이 아닐까? 개헌은 아래로부터의 절실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요즘 위로부터의 관세 개헌 시도가 있는데 한미 FTA 맞춤형 개헌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본다. 대한민국 안보 위기의 둘째는 아스파탐이다. 아스파탐은 소프트킬링용 독극물이다. 미합 중국 식약처에서 독극물로 사용을 금지시켰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로비에 의해 아스파탐이 뚫렸다. 도널드 럼즈펠드라고 합니다. 지금도 비행기 조종사들은 아스파탐을 못 먹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이 아스파탐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음식은 소주와 막걸리다. 서민들 많이 먹는 소주와 막걸리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대한민국 식약처는 이상하게 GMO나 아스파탐을 앞에서 무용지물처럼 되었다. 나에게 만약 그럴 권한이 있다면 아스파탐이 들어간 식품에는 반드시 해골 모양의 독극물 표시를 하도록 할 것이다. 대한민국 안보 위기의 셋째는 캠트레일이다. 통킹만 조작 사건으로 베트남전을 일으킨 미합 중국은 공중에서 고엽제를 살포했었다. 그 고엽제, 다른 말로 에이전트 오렌지라고도 합니다. 그 고엽제는 외관 미군 기지 땅에 파묻었다가는 옛 미군 내부 폭로도 있었다. 베트남전 패전으로 미합 중국은 전범국가가 되었다. 베트남전에서 했던 만행들을 사죄하고 다시는 전쟁을 못 일으켜야 하는 것이 맞다. 앞서 이 고엽제를 만든 회사가 몬산토라고 했다. 캠트레일에 들어가는 독도 메이드인 몬산토다. 그리고 그걸 항공기로 뿌리는 기관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미군이 연관되어 있다. 고엽제는 숲을 말려 죽이는 독약이라는데 참전 군인들이 후유증 피해를 본 것은 알려져 있고 베트남 인민들은 더 많은 피해를 받았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공중에는 베트남전 때 그 고엽제를 뿌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항공기로 캠트레일을 뿌리고 있다. 캠트레일에 포함된 바륨과 알루미늄과 박테리아는 대한민국 인민들의 치매나 암 등 질병을 유발해 죽여가고 신체적으로 피곤하게 하는 물질로 알려졌다. 군사주권이 없어서 캠트레일에 대해 국가가 국정조사도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대책은 총기 소지 허용.
대한민국 인민들에게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서울 상공에 항공기 캠트레일을 살포하면 서울 시민 1000만 명 중 10만 명 정도만 대공사격을 하면 그 중에 한 발이 안 받겠나? 유해물질 살포하는 캠트레일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것은 자기 생명과 건강,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가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 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혁명가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과연 그렇다. 총도 없는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만이다. 문재인 정권은 개헌 떡밥으로 헌법 전문에 5.18과 촛불혁명을 넣겠다고 했다. 촛불혁명? 5.18은 형법 제87조를 위반하고 내란으로 집권한 그들이 총을 들고 쳐들어왔을 때 맞서서 총을 들고 항거했던 혁명이다. 결국 시민혁명군은 죽고 잡혀가는 등 모두 진압을 당했다. 그 혁명을 실패한 혁명이라고 하겠는가? 혁명에는 실패나 성공이 없고 혁명은 혁명 그 자체다. 어쨌든 헌법 전문에 5.18을 넣겠다면 총기 소지를 허용하겠다는 말인가? 그냥 공허한 말장난으로 실없이 5.18을 넣겠다는 것이 아닌가? 만약 2016년 촛불 항쟁 때 군이 동원되어 인민에게 총을 겨누었다면 총 없는 인민들이 어떻게 했겠는가? 11.6 의거를 한 안중근을 대한민국 인민들은 이 위인으로 존경한다. 그는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 죽였다. 그런데 안중근을 왜 가르치는가? 악당을 총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가르치는 것 아닌가? 또 대한민국의 재미있는 사회 현상은 빨갱이 종북이라 마녀 사냥이 판을 치는 나라에서 체게바라만은 희한하게 인정한다. 그는 사회주의자인데다가 총을 들고 무력, 폭력으로 혁명한 혁명가다. 체게바라를 머저리들이 하는 용어로 말하면 극렬 빨갱이 아닌가? 어쨌든 대한민국 인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말을 하려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솔직하게 말해보자. 대한민국 인민에게 주권이 있는가? 개들은 육식동물이고 물 수 있고 짖을 수 있다. 반면에 돼지들은 불의를 보더라도 물거나 짖거나 하지 않고 배가 고플 때 밥을 달라고 꿀꿀거리는 게 다다. 대한민국 인민들은 돼지들에 가깝지 않은가? 총을 가질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주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들 총 다 갖고 계시죠? 총 없으세요? 자기한테 만약에 총이 없으면 자기가 진짜로 자유로운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권이 있어야지 나라도 주권이 있습니다. 초식동물은 착하고 육식동물은 악하다. 다른 동물을 죽여서 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직접 동물을 죽이는 게 아니라 도살자가 죽이는 것이지만 나는 모른다 하면서 먹는 것도 마찬가지다. 일종의 불감증일 뿐이다. 초식동물은 약하고 육식동물은 강하다. 육식동물보다 더 사악한 것은 인간이면서 같은 인간의 피와 살을 먹는 자들이다. 그들은 이 세계의 다이아몬드 수저다. 인육을 먹는 자들이 대한민국 하늘에 캠트레일을 뿌린다. 우리에게 총이 있다면 하늘에 마음 놓고 캠트레일을 뿌려댈 수 있겠는가? 다시 이 얘기에 처음으로 돌아가 사법부가 양심을 팔아먹었을 때 총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 재판을 촉구해도 안 되고 고소 고발을 해도 처리가 안 된다. 사람들에게 총이 있다면 법관들이 법대로 재판을 안 하겠는가? 또 힘있는 자들이 남한테 반말을 짓거리며 갑질을 할 수 있겠는가? 총이 있으면 상호 존중의 사회가 되고 미투 성폭력도 예방되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최근의 뉴스에 대한민국은 가계부채 증가율 세계 1위라고 한다. 이대로는 대한민국은 곧 망할 것 같다. 세계의 수백 개 나라들 중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GMO 수입 1위다. 대한민국은 안보 위기다. 대한민국에서 인민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맙습니다. 프리톡쇼였습니다.